안녕하세요. 과학 김춘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천연 지시학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책을 112쪽과 113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미술관을 관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이제 지시학이 만나면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것을 이용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죠.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쇠라가 그린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예요. 쇠라는 자신이 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강을 바라보며 쉬는 아저씨, 아이와 산책을 하는 아주머니, 꽃을 보는 여자아이 등 다양한 이웃의 모습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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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점을 찍어서 표현했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려면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우리도 세라처럼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아, 점을 찍을 때 지시하기 색깔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천연 지시학으로 색깔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보았고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나만의 지시학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연 지시학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식물을 이용해서 천연 지시학을 만들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주색 양배추라든지 장미꽃, 비트, 또 가지, 검은콩, 포도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천연 지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천연 재료의 즙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천연 재료를 잘게 자른 뒤에 헝겊으로 즙을 짜거나 천연 재료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에 채로 걸러서 즙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근데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걸 하지 마세요. 혹시 부모님이 있으시면 같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즙을 짜는 것 정도만 하여도 됩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장미꽃이라든지 비트, 가지 같은 것을 이제 충분히 여기 안에다가 넣고서는 식혀요. 그런 다음에 비커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용액을 여기 교과서에서는 24개의 혼판에 담은 뒤에 천연 지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4 혼판을 이제 친구들이 각자 하나, 둘, 셋, 네 명의 친구들이 합해서 협동화를 만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 실험 관찰 책에다가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이건 가지죠. 또 이렇게 비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클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붉은색 비트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콩, 자주색 양배추 같은 것으로 색깔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천연 지시약으로 협동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나만의 지시약을 만들어 협동화를 그려볼까요? 먼저 천연 지시약을 만들고 충분히 식힌 뒤 비커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액을 24홈판에 3분의 1 정도씩 담은 다음 천연 지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장미꽃 지시약을 묽은 염산에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가지 지시약을 석회수에 떨어뜨렸더니 노란색으로 변했고, 비트 지시약을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떨어뜨렸더니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럼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의논해 협동화의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색깔의 용액으로 밑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24홈판을 꾸민 뒤 이를 모으면 활짝 웃는 얼굴 협동화 완성!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협동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영상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환경과학자는 물, 토양, 공기 등을 관측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하며 환경 보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도 연구하지요. 환경과학자 중에는 토양환경과학자와 수질환경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토양과 물의 산성의 세기 등을 측정해 환경 오염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만약 토양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토양 속에 다양한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식물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토양환경과학자는 토양이 오염되기 쉬운 대도시 주변이나 공장이 많은 지역 주변에서 토양을 수집한 뒤 전문 장비로 토양의 산성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한편 물도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물고기가 죽고 물속 식물이 누렇게 변하는 등 생물이 살아가는 데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질환경과학자는 강, 지하수 등의 물을 수집한 뒤 물의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토양환경과학자와 수질환경과학자는 토양과 물의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토양과 수질의 정화 및 복원에 힘쓰고 있답니다. 자, 지금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는 토양환경과학자와 수질환경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연 지시약으로 다양한 색깔 용액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봅시다. 천연 지시약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 중에서 천연 재료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어떤 것인가요? 답은
그림 물감이겠죠? 검은콩이나 장미꽃, 자주색 양배추는 천연 지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 재료로 즙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즙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천연 재료를 믹서로 간 뒤 헝겊으로 짜서 즙을 만든다. 이건 맞죠? 그다음 천연 재료를 가위 등으로 잘게 자른 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천연 재료를 손으로 찢어서 비거에 넣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네 번째, 천연 재료를 찢지 않고 반드시 차가운 물을 부어 즙을 만들어야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과 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 비주얼 띵킹으로 나타내는 법 알죠? 그것으로 그 산과 염기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책으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자기만의 비주얼 띵킹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